그러니까 임진강에 있는 숭의전이라는 건 역사적 위치로는 조선에서 건설한 고려 왕족의 사당이고, 현재 우리가 이것을 보존하고 있는 위치는 문화재로서 대한민국의 사적이에요. 사적. 근데 이제 현재 여기 숭의전에는 그러한 원래 위치를 가진 게 없고 1970년대에 다시 복원이 된 것들이라서 그러한 역사적 유물을 갖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이 자체는 우리가 그 조선에서 건설한 고려 왕족의 사당이라는 역사적 측면에서 반드시 우리가 정신사적으로 역사적으로 기념을 해야 될 곳이기 때문에 사적으로 지정이 된 곳이에요. 숭의전은 다른 사적에 이런 거에 보면 규모가 크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않고, 그렇지만 그 의미상, 역사적 의미상 반드시 우리가 여기는 보존을 해야 되는 곳이다. 그래서 사적으로 지적이 된 곳이라는 걸 잘 이해해 두시고, 왜 우리는 보물이나 국보가 아니니? 이런 이제 질문을 안 하셔도 되겠죠. 보물이나 그걸 갖기 위해서는 새로운 자격을 가져야 되거든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있는 걸 100년, 200년 잘 지키신다면 그때는 이제 애들이 보물이 되고 국보가 되겠죠. 이 건물들이. 그러니까 또 하나는 자연지리적인, 그거 보면 임진강 거기 그쪽에 주상절리. 근데 잘 돼 있지는 않은데 이쪽 뒤로 가면 이제 요새 보니까 거기에다 숭의전 둘레길을 만들어 놨더군요. 그쪽으로 이렇게 뒤로 가면 약간 좀 경사진데, 그렇기 때문에 숭의전에 오면은 하나만 보고 가서는 안 되고 자연지리, 자연 유산으로서의 숭의전과 또 하나는 문화재, 역사 의미상 숭의전이라는 것은 이제 복합유물이다. 이걸 저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걸 꼭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신다면 좋고, 우리나라 문화재상 그 자격은 사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 이걸 알아두시면 이 위치, 숭의전의 위치가 어디에 있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는 이제 숭의전의 설립 배경입니다. 이건 참 우리 역사상 가장 이 슬픈 그러한 이제 역사 교체의 이제 하나죠. 물론 무력으로 이렇게 막 싸움 대 싸움을 해서 상대방 왕조를 무너뜨리는 경우가 있죠.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신라가 이제 백제 고구려를 무너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이 경우는 실제로 무력을 쓰지 않으면서 왕위를 받고 왕조 교체를 하고, 그리고 이루어진 그 다음 행동이 굉장히 잔악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의외로 흥미로운 건 서로 간에 이제 그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전쟁을 하면 상대방의 이제 이 백성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노예로 갖다 끌어다 썼어요. 근데 그건 우리나라에서는 이 전 왕조의 백성들을 노예로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게 되면 농사지을 농민이 사라져버려. 그래서 전쟁 포로를 농민으로 쓰는 건, 그러니까 일반민들을 노예로 붙들어다가 팔아먹고 하는 거는 이제 유럽에서는 그게 가능했어요. 로마가 아프리카를 쳐서 거기 백성들을 로마로 끌고 오면 노예로 삼곤 했는데, 우리는 왕조만 바뀌었을 뿐이지 농사 짓는 사람들은 신분을 그대로 유지해줘야지, 니네는 조선의 백성이었으니까, 고려의 백성이었으니까 조선 때 니네는 우리의 노예가 되라, 이렇게 하게 되면 당장에 폭동이 일어나고 난리가 났겠죠. 그래서 그렇게는 하지는 못했어요. 그 대신에 왕족이나 전 왕조의 귀족들은 굉장히 가차 없이 이제 처벌을 하거나 죽이거나 그랬습니다. 자, 이제부터 조금 여러분들 재미없을 수도 있지만 기울여서 한번 보십시오. 이성계는 역성혁명을 했어요. 그리고 아주 잔인하게 고려 왕족과 권신들을 처형을 했어요. 왕씨라고 하면 무조건 다 그냥 길 가는 사람도 잡아다 목을 치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의 이제 권위를 내세웠는데, 이 폐가입진이라는 말을 저랑 같이 한번 해보세요. 폐가입진. 여기 한자 제가 안 써놨는데, 이 폐자가 무슨 폐자냐면 없앨 폐자, 가짜는 가짜예요. 진짜냐 가짜냐 할 때. 입자는 세울 입자, 진짜는 참 진짜.
이게 뜻은 뭐가 되죠? 가짜를 없애고 진짜를 세웠다. 그럼 이거 여기서 가짜는 뭐가 가짜예요? 고려 왕 중에서도 맞습니다. 우왕하고 창왕. 이 사람들이 가짜 왕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진짜 왕은 누구냐? 마지막 공양왕. 그러면 왜 그러면은 우왕과 창왕은 가짜 왕이냐? 우왕은 공민왕의 아들이거든요. 그런데 공민왕이 그때 가장 아끼던 신하가 하나 있었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가 흔히 요승이라고 그러지. 요승 누구죠? 그게 신돈이에요. 공민왕이 가장 총애하고 아꼈던 신하가 누구냐면 신돈이에요. 그 사람이요. 불가의 사람이다.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불가 사람이에요. 이제 꼭 승려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이제 불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자주 나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절이 있어. 예전에는 이제 돈 있는 사람들이 다 절에다가 이렇게 이제 자기 돈을 이렇게 딱 해주고 거기다가 황금 부처 만들어 놓고 자기 재산을 막 그쪽에다가 도피를 시키고 그래요. 근데 신돈도 그런 절이 수원에 하나 있었는데, 공민왕이 그 절에 가서 노는 걸 좋아했는데 그 절에 반야라고 하는 여종이 있었어요. 그런데 공민왕에 가면 수발을 들이게 했어요, 신돈이가. 그리고 나중에 이제 공민왕에게 그 반야를 이제 헌상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공민왕의 아들이 났어요. 그게 누구냐면 이제 어렸을 때 이름이 모니노인데 이게 우왕이야. 그런데 그 전까지 부인한테서는 공민왕은 아들이 없었어요. 딸도 없고. 그런데 여기에서 아들이 났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빌미를 잡은 거야, 이성계 일파가. 그래서 신돈이가 지 애를 갖게 하고 공민왕에게 이 아이를 줘서 지 후손으로 고려 왕실을 잇게 했다. 이렇게 이제 뒤집어 씌웠어요. 그래서 고려사라고 하는 그 고려 이렇게 그 왕실 이야기를 쭉 적어놓은 책에는 우왕과 창왕은 왕들이 있는 그 세가라고 하는데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반역 열전에 신씨의 아들이라고 그래서 신우, 그리고 우왕의 아들인 창왕도 신창이라고 해서 반역 열전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성계는 우왕과 창왕을 다 죽입니다. 유배를 보내고 나서. 그리고 나서 누구를 세우냐면 공양왕을 올려놔요. 공양왕은 아주 먼, 공민왕과는 가깝지 않고 굉장히 촌수가 먼 사람인데, 그리고 이제 자기들이 가짜 왕을 없애고 진짜 왕을 세웠다. 그리고 나서 공양왕 3년이 되면 공양왕을 겁박을 해서 그 사람으로부터 왕위를 선양을 받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아주 가짜 왕을 없애고 진짜 왕으로부터 고려의 정통성을 받은 그 왕으로부터 왕위를 물려받았다. 그게 바로 이 폐가 입진의 이게 진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고려 말에서 조선으로 넘어갈 때 왕위 계승은 뭐 여러 가지 요즘에 이제 그 근현대 학자들에 의해서 그게 새로운 무슨 발전적 단계였니 강남 농법에 뭘 들여오기 위해서 성리학자들이 한 뭐니 이런 얘기를 빼고 나면 왕조에서 왕조로만 넘어가는 건 폐가 입진 딱 하나예요. 왕위를 찬탈했다는 소리를 듣기 싫으니까 우왕과 창왕을 가짜 왕으로 몰고 진짜 왕을 만들어서 그를 선양을 받았다. 이게 바로 이제 이 숭의전의 역사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이흥무의 옥사 이런 거 했는데, 이것도 이제 이 사람들이 이거를 이제 일부러 꾸며요. 누구네가 반역을 꾀했다더라. 그래가지고 이제 무고를 하게 되는 거야. 거짓말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 옆에 사람들이 와 맞아. 요즘에 저 정치 이거 안 하려고 해도 요새 보면 그런 거 많죠. 별거 아닌 거 하나 누가 거짓말 던져놓고 옆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요새 3인 성호라는 말 요새 많이 들어보셨죠? 세 사람이 저기 호랑이가 나타났다 그러면 그게 호랑이가 돼버리는 것처럼 그런 것을 만든 게 이게 바로 이흥무의 옥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명한 방언이에 의해서 이 왕자의 난이 일어나죠. 왕자의 난. 그 방언은 이제 그 전에도 어떻죠? 고려에서 이쪽으로 넘어갈 때 그때 방언의 역할이 컸죠. 태종의 역할이. 그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그 이런들 어떡하리 저런들 어떡하리 그걸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모르세요? 방언이가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정몽주한테 했죠. 정몽주. 그러니까 정몽주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고 네, 일편단심이야. 그러니까 죽였죠. 또 변한열이라고 하는 또 무장이 있어요. 이분도 나는 절대 너네들한테 굴복하지 않겠다. 또 죽여요. 그분도 불굴가라는 시조를 남겼거든요. 그런데 이때 이제 또 방언을 편든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몽주 선생이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고 단신가를 하니까 이제 정몽주를 빗대서 까마귀 검다 하니 속조차 검을 쏘냐 겉이고 속 검은 건 너뿐인가 하노라. 그런 시조를 해가지고 조선의 개국 3등 공신이 된 분도 있죠. 그분이 자랑스럽게도 저의 24대 손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습니까? 이직이라고 이직이라고 이제 제가 성주이신데 그 까마귀 검다 하니 그렇게 해서 방언편을 들어서 조선 개국 3등 공신이 된 분이 저의 24대 자랑스러운 24대 선조십니다. 다른 거 다 빼면 개국 공신입니다. 네,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 얘기 이제 들으면 우리나라에 이제 참 그 충의 사상에서 정말 와 저런 사람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그죠? 근데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모든 게 다 그렇잖아요. 저희 5.18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보면 정권이 하나 바뀔 때 보면 이 정권을 맞다고 자기들의 소신이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이것이 또 바뀌어야 된다고 이렇게 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때도 결국 이건 역사가 나중에 이제 평가할 일이지만 그죠? 이때부터 이제 방언이는 그렇게 해서 일단 왕자의 난을 일으킵니다. 이 왕자의 난은 여러분들 내용은 다 잘 아시죠? 어떻게 됐죠? 태조 이성계한테 우리한테 드러난 부인이 정비가 2명이 있죠. 한 명은 누구죠? 방언이 엄마를 일찍 죽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한 명은 방언이 어머니, 예, 그 한씨. 그래서 거기에서 아들이 6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강씨. 그 사람은 이제 아들이 2이 있는데, 그런데 태조는 누구를 한테 막내 아들. 예, 그러니까 방석이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안 되겠다 해서 방언이가 죽이는데, 그건 죽이는데, 실제로는 방석이를 죽인다는 뜻도 있지만, 이게 무서웠던 거예요. 이 사병. 왜냐면 이때 이 정도전이나 이 사람들은 방언이도 마찬가지고, 요즘에 그, 여러분들 연속구 보면 거기 나오지, 그 이방원이 같은 거. 네, 그런 거 보면 거기도 이제 왜 또 그, 이 방언이 이제 부인이 성이 뭐예요? TV 잘 안 보시는군요. 저도 잘 안 보긴 하는데 민씨. 그래서 거기 이제 민무질, 민무구 이 사람들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그냥 보시면은 모르는데 유심히 보시면요. 그 사람들 집에 가면 누가 나와요? 그 사람들 집안에 다 무장을 한 신하들이 있어요. 다 개인적으로 사병을 데리고 있어요. 그 외국 영화들 보면 왜 갱들이 왜 다 자기 왜 집안 지키는 청제비들 있죠. 그 사람들하고 똑같아. 이걸 바로 우리가 개인적으로 데리고 있는 사병이라 불러. 근데 방언이가 이때 방석이 왕세자 책봉을 가지고 시비를 붙어서 없앤 건 누구냐면 정도전이나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방대한 사병을 없애버리고, 그리고 이것을 삼군 도총제부라고 해가지고 국가군인으로 만들어내요. 그래야지 왕실이 강해질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자기하고 개국을 했다고 하지만, 아니 내 병사가 3,000밖에 안 되는데 너도 2,000을 갖고 있고 너도 1,000을 갖고 있고 너도 3,000을 갖고 있으면 니네들이 네 명에서 몰아버리면 나는 아무것도 안 되잖아. 그걸 없애버려요. 그게 사병혁파야.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이제 정도전 일파, 정도전이라는 사람은 아주 전략에도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 가라. 그래서 정도전은 지금도 진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군대를 움직이는가, 이런 책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유명한 그 중세 병법서로 쓰이는 책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하고는 같은 개혁파지만 조준과 같은 온건한 개혁파들을 자기 밑에 두고 과격한 정도전 같은 사람들을 몰아내버려. 이게 방원이가 한 1차와 2차 두 번의 왕자의 난을 하면서 이거를 없애버립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성계는 어떻게 됐지요? 뿔 따고 나니까 의정부로 와버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함흥. 그래서 이제 함흥 차사라 말도 생기고 하는 건데, 이제 이게 그 급변의 역사입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왕씨 자꾸 죽이고 고려 왕실의 권신들을 죽이니까 민심이 이제 부글부글 끓지요. 그래서 이거를 달래는 방법은 뭔가? 더군다나 고려 왕실을 부정한다고 그래가지고 고려에 있는 종묘도 없애버리고, 아니고 개성에 있는 고려의 종묘도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이제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이것을 달래준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태조묘 처음에 앙암사라고 하는 조그만 사당을 만들었다가 그것을 점차 후대로 내려오면서 이제 이것을 문종 때 들어오면 하나의 큰 그 사묘로 이제 만들어주기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숭의전은 이렇게 해서 설립 배경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왕, 창왕, 공양왕 이 세 사람을 전부 다 부인을 해요. 그래서 고려는 34명의 왕인데 공양왕도 그 이후에 반란을 꾀했다라고 하는 것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죽여버립니다. 공양왕도. 그래서 공양왕을 이제 오늘 이제 어디서 죽였느냐 하는 것은 뭐 여러 얘기가 있는데, 하나가 저쪽 삼척에서 어쪽으로 기양을 보냈다가 죽였다고 하는 설이 유력해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면 이렇게 이제 그 언덕이 있는데 울진에서 이제 삼척 쪽으로 올라오는데 그 제 이름이 살왕제라는 거야. 왕을 죽여버렸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이제 조선이 건국을 하고, 그리고 이제 조선은 점차 이게 안정이 돼가면서 이제 태종, 이제 그리고 이제 세종, 그리고 이제 문종, 그리고 이제 세조 때 계유정난을 통해서 이제 조선은 확실하게 왕권을 굳혀가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개성에 고려 종묘를 폐쇄하기 위해 마전의 앙암사를 지정을 해서 고려의 사후를 만들어주게 돼요.